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단원 문법, 접속사에 관한 건데요. 우리 책에는 접속사 that 딱 한 가지 소개하는데,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접속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익히고, 다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일부만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단원에도 접속사가 하나 소개되거든요. 그때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접속사 기본 개념과 일부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구체적인 순서로는요, 먼저 접속사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몇 가지 알아볼 거예요. 여기 보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다음 단원 맛보기라고 돼 있죠. 다음 단원의 접속사 주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음 단원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이번 단원에는 여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접속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나올 거예요. 접속. 우리 게임하면서 접속이라는 단어 많이 쓰셨죠, 여러분들? 야, 오늘 게임 하자 하면 접속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광고에서도 지금 접속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접속이라는 말이 붙여서 있는다는 말이죠. 뭐와 뭐를 붙이느냐? 물론 단어와 단어를 붙일 때도 접속사를 쓰지만요. 보통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이을 때를 많이 씁니다. 제가 처음에 품사와 문장 성분을 할 때 우리 언어는 소리가 합쳐져서 음절이 되고 음절이 합쳐져서 단어, 그리고 단어가 합쳐져서 구가 합쳐져서 절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 주어와 동사가 있는 이 한 단위를 절이라 그러고, 문장은 이 절을 하나만 있어도 문장이 되고 절이 두 개 이어져도 문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때까지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문장이 사실은 절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과 절을 이어주는 단어를 접속사라 그래요. 밑에 예시가 있죠. 나는 태훈이다. 그리고 나는 14살이다. 나는 태훈이다 라는 문장과 나는 14살이다 라는 문장을 그리고 라는 접속사로 이어준 거죠. 이거 너는 못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라는 상반된 뜻을 가진 문장을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이어줘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나는 이다, 나는 이다. 항상 이 접속사 뒤에는요, 주어와 동사를 가진 절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는 우리가 이 접속사가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진 절을 이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어떠한 절을 이 접속사가 이끈다, 왜냐면 맨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설명할 때 어떤 접속사가 이런 절을 이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속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구분을 해요. 등위가 뭐냐면 같을 등자의 위치 위거든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로 똑같은 단위의 단어면 단어, 문장이면 문장, 구면 구,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기준으로 양쪽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걸 이어주는 걸 등위 접속사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6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6가지 소개해드리지만 저도 이 중에 한 3가지밖에 안 쓰거든요.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and, 그리고 but, 그러나,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이을 때 or, 또는, 이런 게 3가지가 먼저 있는데요. 이 3가지의 특징은 절과 절을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끼리도 묶을 수 있어요. 예문을 볼게요. 자, I love you and you love me.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라는 두 문장을 and, 그리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이거 지금 해석이 없죠? 내가 이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이 바로 되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걸 봤을 때 해석이 안 된다, 그런 분은 이 문장의 뜻을 좀 적어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봤나 안 봤나를 확인하는 증표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볼 거기 때문에 꼭 해석을 모르는 분들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I don't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그걸 먹었어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뒤에 ate 동사가 있고 그것 목적어가 있죠.
근데 누가 그걸 먹었는지 표시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의미적으로 알 수 있죠.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먹었어. 내가 먹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동사부터 시작되는 이 동사구를 묶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책에서는 이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둘 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여기 I가 있는데 같아서 생략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문장과 문장을 엮었는데 주어가 같아서 생략했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 밑에 볼게요. I want to make. 나는 만들고 싶어. 쿠키 혹은 빵을. 자, 쿠키랑 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or이라는 접속사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 and, but, or 같은 이 세 가지의 등위 접속사는 문장을 묶을 수도 있고 단어를 묶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문장과 단어를 함부로 이렇게 막 임의로 엮을 수는 없어요. 이것처럼 다 주어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 주어를 생략한다던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임의로 막 문장과 단어 이런 식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for.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고요. so. 그래서 앞에 나타난 내용의 결과로 그 앞에 나타난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뒷문장에 어떻게 결과를 나타낼 때 쓰고요.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문장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뒷문장에 일어난 결과를 설명할 때 씁니다. 이거는 반드시 절끼리만 묶을 때 써요. 단어와 단어를 이을 때는 요 세 가지는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접속사 앞에 컴마를 꼭 쓰셔야 된다는 점. 여기서는 콤마를 안 쓰면 틀린 문장이 되거든요. 아까 앞에 여기 있죠. and, but, or은 콤마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for, so, yes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I believed him. 나는 그를 믿었어. 왜냐? He didn't look bad. bad. 그는 나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앞문장에 대한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죠. 등 위, 앞절과 뒷절이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모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I was tired yesterday. 나는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나는 공부하지 않았어. 이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거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문장 구조죠. You said. 너는 말했어. 그가 늦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찍 왔어. 그가 늦을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가 일찍 왔다. 뭔가 반전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yes를 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요, 저 같은 경우는 so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해야 될 때 so는 필수예요. 특히 회화로 할 때. 근데 for나 ye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접속사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사실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종속 접속사에 얘랑 거의 비슷한 뜻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걸 많이 쓰지, 저는 for나 yet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and, but, or이랑 so, 요 4가지는 진짜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and, but, or, for, so, yet 6가지 등위 접속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아까 등위 접속사 말고 다른 거 종속 접속사가 있다 그랬죠. 종속, 어디에 종속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속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속절은 주절보다 조금 덜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주절이 메인이 있으면 이 종속절은 이 주절에다가 약간 여러분들이 말하는 TMI처럼 뭐 한두 개 보태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건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요. 이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절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이니까 그 절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명사가 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였죠. Tom, he, it 이런 거. 그런데 그게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죠? 자, 품사는 사고 문장 성분은 어죠. 우리가 명사로 쓸 수 있는 문장 성분 3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할 때 주어, 나는 먹는다 밥을 할 때 밥, 목적어, 그리고 나는 이다 천재, 이렇게 나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다시 읽어보면 종속 절, 우리 절이 뭐였죠?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죠. 그 문장이 다른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로 이렇게 하부 구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 속의 문장이 되는 거죠. 작은 문장이 다른 큰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를 명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명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2번에 간접 의문문 2학년 때 배우세요라고 돼 있죠. 이거 2학년 교과서에서 문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고 1번과 3번만 볼게요. 첫 번째, if, whether. 여러분들이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많이 봤을 텐데요. 그거 말고 명사절로도 쓰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비슷한 걸로 whether라는 게 있는데요. 이 if와 whether의 차이는 몇 가지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긴데 여기에 그렇게 막 긴 시간을 투자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if, whether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if는 이 첫 문장처럼 나는 모른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자 주어 동사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알다의 목적어가 되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절을 쓸 때는요 if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밑에처럼 whether you love me doesn't matter.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처럼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오거나 The question is whether he is handsome. 의문점은 그가 잘생겼는지 아닌지이다. 와 같이 주어 보어 자리에 올 때는 if를 못 쓴다 그래요. 이거를 막 세세하게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if나 whether를 이런 목적어 주어 보어 자리에서 만났을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속사 that 얘가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접속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길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접속사 that은요 뭐뭐 하는 것,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접속사 that은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끈다 그랬죠. 자 이제 좀 기억해 봅시다.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문장 성분에 들어간다고? 어로 끝나는 거 세 가지. 은는이가 주어, 그 다음 을를 목적어, 그 다음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 요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그 절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that이 이끄는 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는 이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That Mr. Kim is genius is not a secret. 김 씨가 천재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김 씨가 천재라는 것 이렇게 문장이 주어로 쓰여 있죠. 그런데 이거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할 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아마 했을 텐데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너무 길어지면 이 주어 대신에 가짜 주어 is를 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밀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제가 표시해 놨죠. It is not a secret that Mr. Kim is a genius. it이라는 가짜 주어가 있고 진짜 주어 that이야는 뒤로 이렇게 밀 수 있다. 밀 수 있다를 넘어서 거의 이렇게 씁니다. 제가 문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지만 사실 실제로는 거의 100%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My dream is that my brother becomes a doctor. 내 꿈은 내 동생이 의사가 되는 것이다. 내 동생이 의사가 되는 것 이꼴 나의 꿈. 제가 보어는 이 수학기호 equal을 잘 떠올려 보라 그랬죠. 그것이 곧 나의 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쓰인다. 밑에 I know that you are a good cook. 나는 네가 훌륭한 요리사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목적어로 쓰이는 것. 이 우리 교과서에도 투부정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계속 이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할 형태이기도 할 거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that절이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는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고요. 대체로 많이 생략해요, 실제로도. 그래서 요거를 주어 자리에 올 때는 가짜 주어 is를 쓰고 뒤로 넘기는 거랑 목적어 자리에 올 때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특이한 점이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였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음 단원 때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할 거지만 지금은 그냥 몇 가지 소개만 해드릴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사가 우리 문장에서 하는 일이 장소, 시간, 방법 같은 그런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게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부사절이란 말은 그 주어 동사를 가진 하나의 문장이 그런 장소, 방법, 시간 등의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몇 개 봅시다. when 뭐뭐 할 때, 네가 집에 갈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after 뭐뭐 한 이후에, 네가 여기를 떠난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집에 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since as는 여기 보면 시간에도 있고 이유에도 있죠.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이런 걸로도 여러분들한테 낚는 문제를 많이 내요. 왜냐면 뜻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다음 중 밑줄 친 since의 뜻이 다른 것 하나는, 밑줄 친 as의 뜻이 다른 것 하나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이유, 아까 등위 접속사 할 때 for이라는 거 있었죠. for. 그것도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because가 있죠. 실제로 for보다는 because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for가 있으면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제가 글을 쓰라고 하면 잘 안 쓰고 because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많이 쓰인다는 점. 다음 조건, if. 이거 제가 왜 진하게 해놨냐면 아까 명사절을 이끄는 if, 뭐뭐인지 아닌지 있었죠. 그와 별개로 부사절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얘도 헷갈리게 문제 내기 아주 좋습니다. 다음 양보,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 등위 접속사에서 봤던 yet이랑 같은 뜻이거든요. yet도 잘 안 쓰는 게 이 네 개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 다음 단원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학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된 복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꼭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를 같이 볼게요. 이걸 해석하고 이게 대절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밝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절이 어디까지인지 찾아봅시다. 한 문장에 원래 원칙적으로 주어와 동사는 제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동사 위치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are이 있고 is가 있죠. 그러면 한 문장에 동사 하나만 있으라 그랬는데 왜 두 개 있지? 라는 말은 문장 안에 문장이라는 하부 구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hat을 여기까지 끄면 되겠죠. 이러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네가 못생겼다 라는 것은 is true, 사실이다. 맞죠? 네가 못생겼다는 것, 사실이다. 까지 해석해보고 그럼 이 절이 무슨 역할일까 생각해보니까 문장 맨 앞에 있기도 하고 은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주어겠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렇게 가주어 is를 썼을 때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만 봐도 얘가 주어 역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 볼게요. That we are first grade is clear. 이것도 자 동사부터 먼저 볼게요. are, is.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오면 우리가 주어 역할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자연스러운지 봅시다. 우리는 1학년이다. 여기까지 문장이 마무리되죠. 그럼 여기까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1학년이란 사실은 분명하다. 가 되겠죠. 우리가 1학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대절은 이 전체의 큰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맨 앞에 오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주어가 너무 길면 어떻게 하라고? 뒤로 밀라고. 그럼 뒤로 밀면 어떻게 되죠? It is clear that we are first grad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거 봅시다. 갑자기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카메라를 조금 옮기고 the result, 결과죠. 결과는 이다. 주어 동사까지 나왔는데요. 왠지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나요?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비동사가 있으면 뒤에 무조건 뭐죠? 보어예요, 보어. 뭐 다른 현재 진행형 이런 거 쓴 게 아닌 이상 비동사 뒤에 오는 건 무조건 보어죠. 왜냐면 비동사 뜻 자체가 이다. 수학의 요거랑 같은 뜻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보어인데 해석은 해봅시다. 결과는 뭐뭐라는 것이다 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는데 You have to write. 너는 써야 한다. The sentence, 이 문장을 3 times, 3번 on your note, 공책에. 결과는 이다. is는 이다니까 네가 이 문장을 공책에 3번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 제가 2018년도에 1학년 할 때 만든 문장인데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공책에 3번 쓰라고 시켰던 그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럼 대절의 기능은 비동사 뒤에 오니까 무조건 뭐라고? 보어다. 너희가 이 문장을 공책에 3번 써야 한다는 것이 곧 결과니까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니까 보어 맞죠? 넘어가고요. 4번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have to go to home early. You have to go home early. 자, 여기서는 대시 여기서 시작하죠. 앞에 is가 있으니까 딱 봐도 보어인데 그럼 요 앞에는 다 주어란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that 이하다 라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다. 뭐야? 네가 집에 일찍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절의 기능은 아까 말했듯이 부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정리하시고 예문, 아까 예문 뜻을 좀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 지금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면 그 예문이 해석이 다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를 금모어처럼 자꾸 기억이 안 난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접속사란 무엇이었냐? 접속,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이어붙이는 것을 접속사라고 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등위,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같은 단위, 단어 혹은 문장을 동등한 자격으로 붙이는 것. 종속, 접속사,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다른 주절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 보충하는 의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for,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so, 그래서,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특이하게 앞에 콤마가 꼭 있어야 된다 했었어요. and, 그리고 but, 그러나 여기 so가 아니고 or인데 좀 제가 정리를 잘못했네요. and, but, or 요 세 가지는 콤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뿐만 아니라 절뿐만 아니고 단어끼리도 붙일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게 등위 접속사 6가지였고요.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할 거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명사절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if나 whether의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 네가 그걸 아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네가 진심으로 다 했는지 아닌지이다. 이런 것처럼 주어, 보어 자리에 오기도 하고 나는 모른다.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처럼 목적어 자리에 오기도 하는 것들 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대절,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이었죠.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안다.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처럼 주어, 목적어로 쓰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럼 보어로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